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 대륙 곳곳에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추수감사절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지역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한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부정수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는 지적입니다. 5개 항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좌석 선택 수수료 명목으로 120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부과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만 지난 2년 동안 2,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극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대륙 곳곳에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추수감사절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지역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와 뉴저지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인 내일 뉴욕시 일원에는 하루 종일 비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오후 3시경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과 뉴저지 내륙 지역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뉴욕시 기온은 화씨 40도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보돼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 영하권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강풍까지 예상되면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비상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 맨해튼 77가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는 59가를 거쳐 유개비뉴를 따라 32가까지 행진합니다. 뉴욕시와 행사 주최 측은 거대한 풍선 등이 바람에 날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200만 명의 관중이 거리에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밤 최저기온이 화씨 28도까지 내려가며 일요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대, 밤 최저기온은 20도대 후반까지 급강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10일 이상 지속되며 길게는 크리스마스까지 낮 기온은 40도 초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안보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멕시코 남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을 언급하고 조롱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만연한 마약 문제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수천 명의 캐러밴이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글을 지나 여러 국경을 넘어 수백 마일을 이동한 후 멕시코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러밴은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멕시코 당국의 단속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에 지친 이민자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캐러밴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민 행렬을 막기 위해 이들을 버스에 태워 미국 국경과 멀리 떨어진 멕시코 남부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 여러 전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주자들은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후 미국 입국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남미인 1,500여 명의 캐러밴이 지난주 멕시코 남부에서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차례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재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팀은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트럼프 당선인 차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 위원장과 친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실제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있으나 이미 대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상보다 빨리 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 세 차례 김 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처음으로 북한 정상과 만난 미국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선인 본인도 이러한 경력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는 자리에서도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사실상 참전한 만큼 북한과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X의 사진과 함께 한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각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세계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 외교협회가 제작해 싱크 글로벌 헬스에 게시된 대한민국의 출산율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1960년대 5명을 넘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프 상단엔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하락하는 혼인율 등이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한국의 인구 감소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 비대면으로 등장한 머스크는 단기적으론 인공지능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론 세계 인구 붕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잠재적 우려가 있어서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많은 국가가 3세대 안에 현재 규모의 5%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부정수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는 지적입니다. 엠파이어 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파이어 센터가 뉴욕주 보건국과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 명이었습니다. 300만 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입니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 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 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 명 초반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엠파이어 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 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 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주민은 약 44%에 해당합니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 7,500명으로 2015년 12,000명 대비 급증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전직 아시아계 경찰관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2일 올해 25살의 저스틴 이 씨에게 2021년 의회 폭동 당시 의회를 경비하던 경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과된 7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18개월형과 배상금 7,5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의사당 사태 이후 이 씨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 지원해 경관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관련 혐의로 기소되자 경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를 수배자 533번으로 분류해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연방수사국과 워싱턴 DC 검찰은 그가 복면을 쓴 채 불꽃을 튀는 물건을 경찰관에게 던지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기소 직전인 지난해 7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칼을 휘두른 용의자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한 뒤 강제 휴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검찰은 이후 조사 끝에 이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폭동사태 발생 후 총 1,561명이 입건돼 혐의가 부과됐으며 이 중 509여 명에게는 경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 항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좌석 선택 수수료 명목으로 120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부과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만 지난 2년 동안 2,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CNN은 상원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산하 조사상임소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좌석 선택 수수료가 더욱 비싸지고 범위도 넓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5개 항공사는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 통로 좌석, 창측 좌석, 그리고 심지어 좌석 위치 선택에까지 승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며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타고 가려고 해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5개 항공사는 유나이티드, 스피릿, 델타, 프론티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에 이들 회사가 매기는 추가 수수료는 작년 기준으로 최대 319달러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좌석 선택 수수료가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항공사는 이를 분리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항공사들이 기내 휴대 수화물 수수료를 승객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초저가 항공사인 프론티어와 스피릿은 작년과 재작년에 합계 2,600만 달러를 현장 근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론티어 직원의 경우 게이트에서 승객이 수수료를 내고 기내 휴대 수화물을 반입하도록 하면 건당 최대 1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부 항공사들은 요금 중 일부에 비과세 수수료란 명목을 붙여서 연방 세금을 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델타나 아메리칸 같은 항공사들이 불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13세 미만 자녀와 함께 탑승하려는 부모에게 항공사들이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자고 작년 3월에 제안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다음 달 4일에 이들 5개 항공사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항공사 수수료에 관해 새로 밝혀진 내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신체 장애인의 뇌에 칩 이식을 통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자사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콘보이라고 이름 붙인 해당 시험이 승인을 받아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험의 목표는 신체 장애인이 뇌에 이식된 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치가 승인을 받아 최종 사용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뉴럴링크는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커서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재까지 2명의 환자가 이 칩을 뇌에 이식했습니다. 뉴럴링크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로봇팔 제어 시험이 디지털 자유뿐 아니라 물리적 자유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에드워드 김 부지검장이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장의 뒤를 이어 직무대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윌리엄스 검사장은 내달 13일까지 근무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등을 다루고 있어 검찰 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검사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김 부지검장은 연방검찰에서 지난 2008년부터 일해왔으며 사기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법무부 장관 특별 공로상 등을 3차례 수상하고 연방법 집행기관 재단으로부터 올해의 검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지검은 브라운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구조 동물을 운송하는 자원봉사를 하던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의 49세 한인 김석 씨가 지난 19일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뉴욕 캐스킬 산맥의 윈덤 숲에 추락하면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구조한 개 3마리를 태우고 메릴랜드에서 뉴욕 올버니로 향하던 중 추락해 개 1마리와 함께 숨졌으며 살아남은 2마리는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김 씨는 4년 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동물 구조에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물 보호와 구조, 입양 등을 위한 비행기 조종사 자원봉사, 비영리기관 파일럿 앤 파우스에 참여해 수백 건의 동물 구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의 로컬 및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과 과속 등 난폭운전이 우선이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산만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도 포함됩니다. 주 경찰은 검문소 설치와 함께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차량을 이용한 잠복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같은 기간 고속도로 출입구 등을 포함한 모든 로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차량 검문소를 설치,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5일 뉴욕주 소비자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행이 확정된 법안은 차량 리스 기간 만료 시 소비자에게 행정, 사무 수수료 등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앞으로 웹사이트에서 위생검사 등급을 게시해야 합니다. 헬스클럽 계약 취소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패키지 법안은 헬스클럽이 회원으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원 자격 취소를 수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스팸 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터가 통화 시작 후 30초 이내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일반 의약품과 화장품의 라벨과 포장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